설탕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설탕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도 안심하고 먹었던 음식이 어떻게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걸까요?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신다면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들이 매일 먹지만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속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입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식욕이 없을 때 부담 없이 찾게 되죠. 그런데 의외로 이 음식이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죽, 카스테라, 시리얼 같은 음식들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특징 때문에 섭취하는 순간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특히 흰쌀로 만든 흰죽은 소화 과정에서 단순당으로 쉽게 분해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죽을 먹고 나면 잠시 후 금세 배가 고파지고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시판 시리얼의 대부분은 당분이 높고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심지어 무가당이라 표시된 제품조차도 몸속에서 당으로 빠르게 변하는 곡물 가루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흰죽이나 빵을 먹고 싶은 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흰죽 대신 잡곡죽이나 현미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나 귀리, 렌틸콩을 함께 넣어 끓이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둘째, 빵을 먹을 때는 일반 카스테라나 흰빵 대신 통곡물 빵을 선택하세요. 통밀이나 귀리로 만든 빵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시리얼을 먹고 싶다면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먹는 국물 요리는 어떨까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음식들도 혈당에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분들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국물 요리는 밥과 함께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찌개들에도 혈당을 조용히 올리는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찌개 속 숨은 당분 문제입니다. 김치찌개는 묵은지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 설탕이나 물엿을 넣어 감칠맛을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식당에서는 김치찌개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라면, 스프나 조미료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 자체에는 발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시판 된장은 짠맛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단맛을 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보이지 않는 당분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찌개의 나트륨과 혈당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트륨은 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짠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혈당이 쉽게 오르고 인슐린의 작용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찌개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찌개를 먹을 때 혈당을 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식당 찌개보다는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끓일 때는 설탕 대신 양파나 대파를 오래 끓여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된장은 시판 제품보다는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이런 된장은 불필요한 당분이 첨가되지 않아 혈당을 덜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찌개와 함께 먹는 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밥보다 찌개 속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즉, 찌개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식재료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던 음식 중에서도 의외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들이 있을까요? 두유나 견과류 같은 음식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도 큰 걱정 없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에도 혈당을 조용히 올리는 요소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무설탕 두유가 반드시 혈당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무설탕이라 해도 두유 자체에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두유의 원료인 콩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어 우유보다도 혈당을 더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시판 두유 제품은 무설탕이라 표시되어 있어도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인공 감미료나 가공된 식이섬유가 첨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견과류도 종류에 따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과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지만 가공된 견과류가 문제입니다.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 코팅된 견과류, 꿀이 들어간 제품, 혹은 말린 과일이 섞인 제품은 생각보다 높은 당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강 간식이라고 홍보되는 제품들 중에도 혈당을 높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바, 단백질바, 곡물바 같은 제품들은 건강한 이미지와 달리 액상과당, 올리고당, 쌀시럽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추가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유나 견과류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두유를 선택할 때는 재료가 단순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재료에 콩과 물만 들어간 두유를 선택하면 불필요한 첨가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유를 직접 만들어 마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견과류를 드실 때는 가공되지 않은 생견과류나 저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땅콩버터 같은 제품을 드시고 싶다면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100% 땅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건강 간식을 선택할 때는 재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당류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곡물바나 단백질바를 드시고 싶다면 직접 견과류와 오트밀 등을 활용해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건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혈당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성분을 확인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밑반찬 속에도 혈당을 조용히 올리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밑반찬들,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밑반찬 속에도 혈당을 조용히 올리는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장아찌, 젓갈, 조림 반찬, 무침 반찬 같은 음식들은 예상보다 높은 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아찌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아찌는 짭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데요. 이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무엇,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장아찌는 단맛을 강하게 내기 위해 당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젓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멸치젓, 오징어젓, 명란젓 같은 반찬들은 단순히 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제조 과정에서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공된 젓갈류는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림 반찬과 무침 반찬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조림, 메추리알 조림, 감자조림 같은 반찬들은 짠맛과 단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물이나 해초 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깨나 들기름을 넣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 설탕까지 첨가되면 혈당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밑반찬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째, 장아찌를 만들 때는 설탕 대신 천연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실청, 양파즙, 감초 같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재료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당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젓갈을 먹을 때는 시판 제품보다는 직접 담그거나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란젓처럼 짠맛이 강한 젓갈은 소량만 섭취하고 야채나 두부와 함께 곁들이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조림 반찬을 만들 때는 설탕 대신 간장을 줄이고 천연 감칠맛을 내는 다시마, 육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침 반찬을 만들 때도 설탕을 넣지 않고 식초나 레몬즙으로 새콤한 맛을 살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밑반찬을 건강하게 조리하면 혈당 상승을 막으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과일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을까요? 과일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도 신선한 과일이라면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혈당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바나나, 감, 포도, 수박, 말린 과일은 생각보다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바나나는 당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소화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을 단시간 내에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너무 익은 바나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과 포도도 주의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특히 감은 달콤한 맛이 강하고 포도는 껍질까지 함께 먹지 않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즙을 내거나 갈아서 먹을 경우 흡수 속도가 더 빨라져 혈당 상승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도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데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생과일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일을 먹을 때는 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베리류, 자몽 같은 과일은 상대적으로 혈당을 덜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과일을 생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즙을 내거나 갈아서 먹으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과일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견과류나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에 베리류를 곁들이거나 아몬드와 함께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일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 예상보다 많이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죽, 카스테라, 시리얼 같은 부드러운 탄수화물 음식들, 김치찌개, 된장찌개처럼 평소 자주 먹는 국물 요리, 무설탕 두유, 견과류 같은 건강식품, 그리고 장아찌나 젓갈 같은 밑반찬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과일까지. 이 음식들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조절하면서도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은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의 섭취 순서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맛이 강한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식사의 마지막에 먹는 것이 혈당 변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미 이런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는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첫째, 식사 후에 가볍게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녹차나 계피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혈당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음식은 다음 식사 때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처럼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중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당뇨 관리에 효과적인 식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백서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